코리아 그리고 코리안.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자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20년대에 또 다른 열풍이 일기 시작해요. 1921년에 그 중국 만주의 그 군벌 그 장장님이 서탑에다가 그 봉천 방직 공장을 건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부터 23년에 완공이 되는데 당시에 그 미국으로부터 방직기라든지 발전기 같은 것들을 직수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 방직 공장이 이제 그 규모가 늘어나면서 1930년대 30년의 이제 그 기록인데 당시에 그 봉천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그 직원의 수가 무려 1,800명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그 공장이었죠. 그런데 1931년에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동북삼성 일대를 장악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봉천 방직 공장도 일제가 이제 인수를 하지요. 인수라기보다는 이제 그 빼앗은 거겠죠. 그런데 그 일제는 봉천 방직 공장에서 만주 괴뢰국의 그 이제 군복 같은 것들을 제작해 합니다. I have great pleasure to have this opportunity of extending my greetings to the world through the medium of the Turkey. 凡我国人唯当努力迈进，以谋建设的实境。 I fully realize the fact that the world at large as yet knows little about this fact and realities regarding our state. 在伪满的那个时候，根本上我是没有这个实权。 그런데 그 일제는 중국인들 직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 여성들이 이제 그 한족보다 손재주도 뛰어나고 또 깔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선 여성들이 이제 방직 공장을 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또 머물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 여인들이 이제 서탑에 머물고 있으니 조선 또 청년들이 서탑으로 몰려오겠죠.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서탑 인근에서 데이트를 펼치게 돼요. 이렇게 1930년대에는 그 이전과는 다른 청춘 남녀들이 서탑으로 모여들어서 연애를 하는 그런 보다 활기찬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당시 1930년대 기록에 의하면 서탑 인근에 이제 그 조선족 그 가옥수가 1,000여 가구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총 인구수는 6천여 명이었다고 하지요. 즉 그곳에 6천여 명의 조선인이 머물렀다. 그들이 먹을 식당 또 그들이 이제 그 사용하는 자파류 같은 것들, 상점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서탑 코리아타운이 차츰 만들어지게 되고 발전을 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서탑에는 한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그 호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아주 오래되고 그 다음에 그 유서가 깊은 또 한국인들이 그 애용하는 호텔이 있는데 야그란 호텔이에요. 서탑 한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서탑 바로 이제 뒤편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 건물이 이제 그 범안 빌딩인데 그 범안 빌딩 내에는 예전에 이제 그 한인의 사무실도 있었고 또 야그란이라고 하는 호텔 때문에 한국인들이 또 자주 머물렀죠. 그 건물 1층이에요.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강산이라고 하는 그 한식당이 매우 이제 그 호황을 누렸는데 사드 이후에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식당을 접었어요. 지금은 중국 그 양꼬치집으로 변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자리가 해방 이후에 조선인들을 보호하는 또 그다음에 조선인들을 이제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업무를 이제 처리하는 한교 판사처 건물이었어요. 자, 45년 이제 일제가 이제 패망하고 나가게 되지요.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가 이제 그 중국 동북 지역을 장악하면서 사용했던 이제 그 수수 중에 하나가 1등 국민은 당연히 이제 일본인이고 2등 국민은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3등 국민은 이제 중국인이라고 했죠. 이렇게 중국인과 한국인을 차별 대우를 했어요. 당시에 어쨌든 그 일본의 그릇 밑에서 친일 행각을 했던 한국인들은 조선인들은 뭐 호가호위하면서 잘 살았지요. 자, 일본이 나간 그 사이에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로부터 이제 그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친일 행위를 했던 그들이야 뭐 이제 뭐 말할 건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순수한 조선 농민들까지도 아주 그 심한 그 피해를 받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재산도 빼앗기고 또 땅도 빼앗기고 소작권도 빼앗기고 아주 그 말할 수 없는 그 형편이 된 것이죠. 이러한 그 이제 그 조선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당에서 한교 판사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교 판사처에서 이제 그 활동했던 인물이 이제 김홍일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조선인으로서 이제 그 국민당 정부에 이제서 활동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과 내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한교 판사처도 문을 닫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운영했던 한교 판사처지만 그 장소가 갖고 있었던 의미는 중국 뭐 근현대사나 한국 근현대사에서 아주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1992년이죠. 1992년에 이제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오늘을 기해 오랜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한국에서 심양으로 들어오는 직항이 없었어요. 교통상의 어떤 그 이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한국인들이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서탑에 조선인들이 이제 많이 머물러 살고 있지만 한국식의 음식은 아닌 것이죠. 또 한국 문화는 한국식의 문화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문에 참 애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한 키에 해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제 그 수교 후 2년 후인 1994년인데 94년에 심양 서탑 이 한복판에 백제원이라고 하는 호텔이 만들어져요. 자, 이 호텔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었어요. 자, 이 호텔 내에는 사우나가 있어요. 한국식 사우나죠. 그 다음에 한국식 식당이 있어요. 즉 조선식의 어떠한 그 한국 맛을 조선식의 어떤 한국 맛이 아니라 정말 한국식의 한국 맛을 내는 그런 식당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즉 백제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이제 복합된 것이죠. 자, 숙 잘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식 먹을 수 있어요. 또 주 술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가무 놀 수도 있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사우나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백제원 때문에 서탑에 사우나라든지 한국 식당이라든지 KTV 같은 것들이 우후죽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중국식 사우나와는 다른 한국식 사우나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제 그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사우나를 별로 즐겨하지 않는데 한국식 서탑에 있는 한국식 목욕탕에만 그 사우나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그 충격적인
기억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같이 촬영하고 있는 감독님이랑 같이 백제원에 이제 그 사우나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감독님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가가지고 탕 속에 들어가서 얼굴만 내밀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참 희한했죠. 근데 이제 같이 피워보자라고 해서 피워봤더니 그 맛이 정말로 꿀맛 같았어요. 이렇게 한국식 사우나긴 하지만 시설은 한국식이지만 그래도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와 같이 스팝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제원이 그 사드 이후에 영업을 중단을 했어요. 그 영업이 좀 힘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이 백제원이라고 하는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어떤 컨셉을 정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백제원의 리모델링 컨셉 잡고 설계하는 디자인하는 그 작업을 지금 감독님께서 작업을 하셨어요. 제주가 아주 다양해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는 한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북한 사람의 모습도 자주 봐요. 우리가 직접 이제 만나서 교류할 수는 없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한족들이 있죠. 조선족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된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면 냉면이에요. 즉 냉면은 중국식 냉면도 있어요. 그다음에 조선족식 냉면도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식 냉면도 있고 그다음에 남한식 냉면도 있어요. 맛이 다 제각기 다르죠. 헌데 이 네 가지 냉면을 다 합쳐도 이제 상대가 안 되는 유명한 냉면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탑에 있는 서탑 따냉면, 즉 대냉면집이에요. 자, 그 해방 이후에요. 해방 이후에 아까 이제 그 한교 판사처 얘기도 했는데 한국인들이 이제 그 위축이 되죠.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국인들이 꽤 많아요. 흥청청했었던 그 이 서탑이 이제 서서히 상권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49년도에 서탑 가도 판사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그 동사무소인데 그 자리에 그 조선족 상인들 소비조합이 만들어지게 돼요. 야,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다시 이 서탑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하자. 그러면 뭐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조선족 음식을 가지고 특화시키자라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음식으로서 뭐가 가장 대표적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제 그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는 떡이에요. 또 하나가 바로 냉면입니다. 서탑 코리아타운에 사임당 떡집이라고 떡집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규모는 적지만 정말 줄을 서 있어요. 거기에 매상은 정말로 상상 이상입니다. 이 서탑 대냉면과 관련돼 가지고 연변 조선족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문필가죠. 그 유연산 선생님이 이제 그 서탑 대냉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 저술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해방 이후에 그 남한 단독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또 북한에서도 이제 단독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 당시 군인으로 활동하던 신철이라고 하는 자를 중국 동북쪽으로 보내서 이제 그 첩보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근데 첩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이 신철이 자기의 신분을 이제 발각되게 돼요. 잡혀가죠. 당연히 이제 신문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뜻밖에도 어이없게도 신철을 조사하기 위해서 급파된 그런 그 조사관이 바로 신철의 행방불명된 친동생이었던 거예요. 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동생은 친형이었기 때문에 형을 위해서 형님 그러면 전향하십시오. 그러면은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득을 시킵니다. 신철도 갈등을 겪게 되죠. 그런데 신철이 저버릴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상적인 것보다도 종교적인 면이었습니다. 신철은 당시 이제 그 기독교를 신봉했는데 이념도 사상도 전향을 해야 되지만 종교도 전향을 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를 버렸다.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서 십자가를 밟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철은 비록 혈육이지만 또 차마 그것만큼은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결국에 이제 그 수용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 이후에 동생이 한번 그 감옥에 찾아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졌다,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한국 전쟁이에요. 신철은 수용소에서 가진 고문을 겪었고 또 모진 뭐 이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문화대혁명 즈음에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철은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또 뭐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막막했겠죠. 그런데 문화대혁명을 또 겪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다시 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우여곡절 통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또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모택동 사후에 이제 만기 출소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등소평 때인데요. 그 정치범들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위로금 같은 것들을 전달한 모양이에요. 신철이 가장 먹고 싶었던 것이 바로 냉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록을 하자마자 심양으로 와서 서탑 대냉면집을 갔대요. 근데 지금도 예전이나 똑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런 맛이라고 해요. 근데 뭐 어떤 꾸민 맛이 아니라 아주 그 소박한 맛인데 그 맛에 길들여지면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철이 이제 그 냉면을 먹기 위해서 당시에 저 어마어마한 이제 줄이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표를 받아야 했대요. 이 표를 받아가지고 줄을 서고 한참 동안 기다린 끝에 냉면을 받게 되지요. 큰 그릇에 나온 이 냉면의 육수를 맛봅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맛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탑대 냉면에서 냉면을 맛있게 먹고 또 하필 바로 그 옆에 지금도 그 자리에 조선족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때 제3교회 장로님이었던 김석은 장로님 한 분하고 우리 오연 목사님, 오연 목사님이 이제 당시 또 중학생이었던 제가 이제 계속 교회에서 그 신도들 한 3.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 하게 됩니다. 자, 목사님은 신철을 받아주게 됩니다. 신철은 그곳에서 어떤 그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1980년대까지 삶을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서탑 대냉면과 관련된 그런 기록이 유연산 선생의 글을 통해서 이제 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간에는 별에서 온 그대의 영향으로 그 서탑 그 일대에 치킨집이 매우 많이 생겼어요. 또한 한족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자탕이에요. 감자탕은 뭐 중국 뭐 젊은이들이나 뭐 노년층들이나 다 좋아하는 음식이죠. 그리고 요 근래에 이제 서탑에 이제 그 새로운 풍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한족 젊은 친구들이에요. 즉 중국은 이제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성에서 윤영성으로 이제 그 여행을 온다. 그다음에 심양으로 여행을 온다. 그래서 우리도 미안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행할 때 이제 맛집 같은 거라든지 그 지역의 정보를 보잖아요. 그 중국 그 사이트에 서탑이 소개되고 있어요.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음식 거리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인 그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와서 한국 음식점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국에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 또 서탑에 와서 그 전에 이제 경험했던 한국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탑이 이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고, 그 중심 주체가 젊은이들로 바뀌고 있어요. 이러한 그 현상을 통해 봤을 때 그 서탑 코리아타운은 이후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리아 그리고 코리안.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자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북한, 노스코리안이라고 지칭합니다. 조선족, 에스닉 코리안, 인 차이나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제1교포, 제2교포 모두 코리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모두가 코리안, 즉 한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그 한인들이 속속 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한국어를 사용했고 또 우리 한국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그들의 수가 무려 70여만 명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95%가 한국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코리안, 즉 한인입니다. 한인이기에 화합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통일을 더욱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늘 외쳐왔던 대단의 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